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이야기의 유동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7월 1일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주정부 후원비제 1049일 쿼터가 발표가 되면서 이 두 개를 좀 연관지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뉴스에서 많이들 접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호주 정부에서 각 대학교별로 이제 2019년도 입학생 수 대비 이제 쿼터를 정해가지고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2년간 시행할 수 있게 그런 쿼터제로 대학교 입학생 숫자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저희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쿼터가 조금씩 줄어들고 쿼터제로 대학교 입학생 수를 받게 되면 나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 학생분들 입장에서 크게 변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정확하게 쿼터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이제 아직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하게 20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뉴스들을 대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시행이 됐고 그리고 학생분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7월 1일부터 많이들 아시다시피 학생비자 이제 신청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710불이었는데 이게 1625불로 거의 뭐 125%가 인상이 되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호주 원래 학생비자 신청하기 가장 비싼 나라였는데 이제 학생을 안 받으려고 하나?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정책을 바꾸지?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로서 이제 학생비자 인상이 된 것은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뉴스이죠. 하지만 저희가 뭐 학생비자가 인상이 되었다고 저희가 뭐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학생비자 인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현 호주 정부에서는 뭐 연방선거도 저희가 뭐 내년 3월달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학생 들어오는 입국자 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 이게 물론 부동산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집값을 너무 올린다 이런 말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생비자가 인상이 된 부분은 좀 정부에서 그런 수치를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호주 내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를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학생비자를 받기가 승률이 낮기 때문에 호주에서 온쇼로 이제 ETA나 뭐 관광비자를 받아가지고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뭐 높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몇몇 특정 국가들은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또 이제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졸업생 비자 동안에 기술 이민을 바라보고 점수를 준비하다가 점수가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비자를 가기에는 어렵고 고용주 후원 비자를 스폰서 받기에도 어려워가지고 학생 비자를 전환해서 이제 학생 비자 기간 동안에 뭐 인비테이션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진 만큼 정부에서도 485 비자에서 482 곧 변경이 될 스키어즘 디맨드 비자겠죠. 이게 2년에서 1년으로 경력이 줄었기 때문에 485 졸업생 비자 때부터 만약 1년간 정말 본인이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일을 한 부분을 1년간 풀타임에서 잘 쌓게 된다면 482 비자를 잘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기술민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제 186 비자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든지 그렇게 루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잡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정말 기술인자로서 도움이 되는 분들을 고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가장 많이 앞으로 2, 3년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IT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고용주 후원 비자를 신청할 때 연간 이제 소득선이 있어요. 그 소득선이 원래 53,000불이었죠. 53,000불에서 70,000불로 작년 회계연도에 오르고 또 이번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73,150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발표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게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저희가 내년 7월 1일부터는 뭐 이게 76,000불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 후원 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미리 고용주 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자 신청자 나이가
현재 만 35세 혹은 이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실 때 35세 이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석사 리서치 및 박사 학위는 원래 이제 35세였는데 많은 분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기존과 동일시로 만 50세 혹은 이하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자 기간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죠. 코로나 전인 백과정 졸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6개월, 그리고 학사 혹은 석사 마치신 졸업생분들은 이제 2년, 마지막으로 석사 리서치나 박사 학위를 졸업하신 분들은 3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비자 스트림에 대한 명칭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워크 스트림, 한마디로 이제 컬리지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케이셔널 학과를 졸업하고 신청한 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크 스트림, 학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 스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Graduate Diploma랑 Graduate Certificate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82 비자랑 494 비자, 이 비자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자의 소지자가 기존에는 이제 후원 고용주랑 근무를 만약 중단을 하든 해고를 당하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후원자를 기존 60일 이내에 찾으셔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에 180일 또는 이제 비자 전체 기간 동안 최대 365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승인된 후원 G명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직업에서도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바뀌면서 현재 이제 비자 소지자분들이 새로운 이제 후원자를 찾기까지 원래 기존에 뭐 한 2개월 정도였는데 이게 한 6개월로 늘어들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조금 더 손쉽게 새로운 고용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큰 변화인 것 같고, 면제되지 않은 한에서 이제 비자 소지자는 이제 후원 고용주와의 근무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후원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은 지명된 직업군, 그래서 뭐 셰프라고 하면 직업군 내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지명된 직업에 필요한 라이센스 또는 뭐 등록이랑 일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2024년도 7월 이후에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꼭 유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투자이민 관련해서도 조금의 문의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88 투자이민 비자가 종료가 되고 뭐 이번 연도 한 10월달, 11월달 정도에 뭐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라고 새로운 명칭이 발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호주에서는 정부의 이민 방향이 기술이민이랑 고용주 후원 비자에 좀 맞춰졌기 때문에 기존 사업 투자 이민 비자는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민을 지금 하러 오시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10월 달에 발표가 될 국가 혁신 비자가 어떻게 뭐 조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정부 이민 이제 190랑 490 쿼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은 어느 주가 조금 더 다른 주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주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주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 회계연도인 2324 그리고 이번 연도 회계연도인 뭐 2425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정부 후원비자 총 쿼터가 3400장에서 33,000장으로 2,500장 정도 늘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느 주가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ACT주, 이제 캔버라에 있는 주에 대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 10 비자가 작년에 비해서 400장이 더 늘었고 491 비자 같은 경우도 200장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한 2,650장에서 이번 3,000장으로 한 350장 정도 늘었고 491 비자가 한 500장 정도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던 테리토리 주를 보게 되면 작년 뭐 250장, 400장이었는데 이게 800장씩 늘었다. 그리고 퀸즐랜드 주가 좀 다만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퀸즐랜드 주가 유일하게 10을 491이 줄어든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900장, 650장에서 600장, 600장으로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퀸즐랜드 주에서 만약 영주권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점수가 높지 않은데 만약 지금 인비테이션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인비테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485 비자는 현재 소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4080자는 비자가 곧 만료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고용주 후원비자 옵션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그것도 좀 어렵다 하면 주 이동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SA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주 3개 중에 한 개로 꼽히는 주인데요. 지금 1100장, 1200장을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3000장, 800장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491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기존 1200장에서 800장으로 400장 정도 줄었지만,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0 비자가 거의 한 1100장에서 3000장으로 는 부분이 조금 더 유효하다. 만약 현재 지금 SA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0 혹은 491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듣는 질문이 검사님 지금 491을 비자를 2월 넣었는데 쿼터가 한 400장을 줄다 보니까 혹시 10을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고객분들께 얘기해드린 게 491 비자로서 비자를 준비를 계속 하시되 점수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래서 491 비자를 한번 지켜보고, 만약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한 몇 개가 지났는데 491 비자에 대한 인비테이션은 많이 없고 190으로 많이 준다 하면 그때 바꾸는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졸업생분들,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애들레이드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랑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상담을 통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즈마니아 주도 퀸즐랜드 주보다 조금 더 낮은 600장, 600장이었는데 이게 2100장 그리고 760장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타즈마니아 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10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빅토리아 주죠. 2700장, 600장이었는데 이게 3000장, 2000장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 작년에 491 비자로 준비하시려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엔 세이프하게 2000장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90에 물론 300장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조금 더 애매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 대신 491을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주죠.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가 있는 주인데, 이 주 같은 경우는 1500장, 850장 이렇게 작년에 배정이 가는데 190 봤을 때 2배가 늘었죠. 3000장으로 빅토리아주,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 같이 더불어 가장 많이 190 비자에 할당량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똑같이 빅토리아주랑 뉴사우스웨일즈와 똑같은 491 비자의 할당량을 2000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일반적으로 오피스 직업군에 비해서 광산이나 에듀케이션, 빌딩 컨스트럭션, 애그리컬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업계에서 있으신 분들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현재 주정부 노미네이션이 열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 신청을 준비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어떻게 준비할지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9, 190, 491, 482 이런 비자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전략 그대로를 똑같이 이행하는 것보다 항상 이민 전략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큰 틀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큰 틀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좋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고 그에 필요한 점수를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본인이 이제 485 비자에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이제 주정부 후원 비자나 기술 이민 비자나 고용주 후원 비자나 이런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는 이민 전략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이민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